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 연예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연예계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배우 강지환 씨의 성폭행 혐의 소식부터 가수 유승준 씨 대법원 판결 소식까지 오늘 핫한 연예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히 반려견과 반려묘도 함께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잠시 후에 함께하시죠. 네,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반려동물의 인기가 웬만한 스타 뺨칩니다. 오늘 반려동물들이 방송 시작 전에 등장하자마자 스태프들이 아주 그냥 뭐 좋아서 막 행복해하고 이런 느낌을 보니까 좋네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을 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인 아나운서도 키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요. 푸들이고 이름은 여름입니다. 이야, 너무 이쁘겠다. 요즘에 펫팸? 네, 펫팸죠. 그게 이제 가족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펫, 패밀리 이렇게. 네, 맞습니다. 다들 뭐 가족 같은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면서 이 동물들의 귀여움에 한번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상혁 수의사, 루나 동물교감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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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좋은 말씀도 기대가 되고요. 또 오늘 함께 해줄 방송인 장원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장원입니다. 저도 이 반려묘를 키우고 있거든요. 아코라고 2살 된 이 수컷 고양이인데 오늘 수의사 선생님이랑 교감 전문가님 나오신다고 해서 오늘 기대를 무척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소개를 깜빡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아코 개냥이라고 하죠. 고양인데 강아지처럼. 사람을 별로 싫어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이랑도 금방 친해집니다. 우리 아코는. 그렇군요. 아니 근데 닮았다. 그런가요? 장원 씨하고 닮았네. 정말요? 그거 희한해요. 이 반려동물이 주인하고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보통 보면. 그러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행복한 아침에 또 마스코트를 저희가 모셨잖아요. 바로 지금 보이시나요? 마리 소개합니다. 너무 귀엽죠. 마리가 예인 씨 언니예요? 뭘 모시는?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마리와 오늘도 함께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상혁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의사 서상혁입니다. 저는 주로 아이들의 심장병하고 콩팥 질환을 돌보고 있고요. 이제 동물 혈액투석을 국내 일선 병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은 만 20년 차 수의사가 됩니다. 네? 뭐라고요? 만 20년 차? 네, 내년이면 이제 지금 19년 수의사가 된 지 19년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학생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야, 반려동물들하고 늘 행복감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이야.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서상혁 수의사는요, 동물의 심장 소리로 또 건강이나 또 마음을 읽는다고 또 유명하시더라고요. 마음을 읽는 분은 또 동물 교감 전문가가 또 나오셨는데요. 루나 선생님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교감 전문가 루나입니다. 지금 뭐 동물교감 전문가라는 말이 지금 뭐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된 건 얼마 되진 않았는데 저는 이 활동을 시작한 지는 약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동물 교감 전문가라는 게 있다는 걸 저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동물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해 하실 것 같은데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동물 교감 전문가라는
말 이전에도 동물과 교감하는 사람들은 있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해외 유명한 그 동물 교감 전문가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 와서 이제 그 TV에 나오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는데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동물과 교감하고 동물을 네. 사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직업 사전에는 등재된 거는 한 3년밖에 되진 않았어요. 네. 아니, 저 우리 유명한 사람 알잖아요. 동물 교감. 백설공주. 백설공주요? 새소리, 뭐 동물들의 소리 다 막 얘기하잖아요. 네. 동화 속에 다 나오죠. 아, 그거 1호시군요. 맞아요. 네, 그죠? 백설공주.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맞네요. 근데 서상엽 선생님은 어떻게 저 심장 소리만 듣고 동물들이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요? 이제 심장에 병이 생기게 되면 네. 심장의 소리가 달라져요. 그게 심잡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귀를 가까이 들여다 대면은 심장 소리의 변화들을 좀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상태가 되기는 해요. 네, 심장 소리는 아이들의 심장병을 인지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외모가 네. 연예인 뺨칠 정도로 잘생기셨어요.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외모로 수의사가 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꽃미남 수의사라고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예. 꽃중년으로 좀 바뀌어 있는 느낌. 예. 아, 중년 같지가 않아, 정말. 예. 원래 저는 이제 반려동물들의 진료를 하는 수의사를 꿈꿨던 게 아니라 원래 생명공학을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 수의사들이 오히려 이런 생명공학 쪽에 되게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돼서 진학을 했는데 이 동물들에 대해서 실습을 하면서 아, 나는 이런 기초과학을 할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 아픈 데를 치료해주는 수의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지금은 이제 진료하는 수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네. 이 수의사도 전공 분야가 있나요? 뭐 내과, 외과 이런 것처럼. 네, 그럼요. 요즘에는 수의사분들 중에 뭐 안과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치과만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영상의학과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 있고요. 뭐 내과 중에서도 뭐 내분비, 뭐 저처럼 심장이나 신장 이런 식으로 세부 전공들이 요즘에 많이 이제 나눠지고 있는 중인데 네. 사람 의사랑 좀 다른 게 사람 의사는 이제 전문의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아직 수의사들은 전문의 제도가 안착되지는 않았고 보통 대학원에 진학되면서 이 전공 과목들이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루나 선생님은 몇 년 되셨죠? 교감 연구하신 지가? 연구는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한테 계속.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동물과 교감을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에 드러나면서 이제 활동을 한 거는 뭐 7년 정도. 네. 동물과 첫 교감한 순간이 언제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4학년 때? 네, 기억이 나네요. 어떤 동물하고? 저희 큰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진돗개. 아. 네. 어떤 교감을 서로 뭐 안부 물어보시고 그런 건 요즘 아니고요.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그러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의도를 해서 이제 그 동물과 교감이 되었다기보다는 네. 의도치 않게 그 동물의 소리가 들려 왔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예. 이게 좀 헛소리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네, 핀잔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 왔나요? 사실 좀 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네. 그 동물이 저희 가족과 그 어떤 앞선 생에 어떤 굉장한 인연이 있었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 마음의 소리를 들었네, 그야말로. 네. 교감을 네. 하신 건데 그럼 교감은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나요? 교감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 인간들은 대체로 그 긴장된 상태에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의 세계, 자연의 세계에는 그 고유의 어떤 주파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거기에 이제 맞추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네. 그러니까요. 예. 신기합니다. 들린다고 네,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근데 실제로 교감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실 뭐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평범한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접하시고 실제로 자기도 이런 것들이 그냥 쉽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시고 이렇게 예. 많이 신기해하시더라고요. 두 분도 키우세요? 반려동물? 네. 뭐 키우세요? 전 이제 병원에서는 고양이 2마리하고 네. 유기견 출신의 강아지 1마리를 키우고 있고요. 네. 그 애들이 다 다른 분들이
병원에 그냥 버리고 갔던 네. 아이들이 이제 저희 병원 식구들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루나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집 안에는 한 16살 된 강아지, 이거 노견이죠. 네. 네, 강아지랑 마당에는 한 20여 마리 에?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고양이 오. 20여 마리. 20여 마리요? 네. 마당이 굉장히 넓은 모양이죠. 마당이랑 뭐 주변을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이제 밥을 같이 먹고 사는. 예.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앞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생명체는 네. 네. 사회적인 동물이죠. 동물하고는 가장 이제 다른 차별점이 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교감을 얻고 인정을 받고 이제 행복함과 안정을 취하게 되는데 이제 핵가족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런 사람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교감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교감과 안정을 동물을 통해서 찾게 되는 게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이제 핵가족화와 맞물리면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가구당 3가구가 이미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라고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년 반려동물 사료 시장이 30%씩 성장을 하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우리 선배들을 봐도 퇴직 후에 네.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루나 선생님은 왜 이렇게 많아졌다고 보세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유도 가장 이렇게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요즘에는 아파트 생활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아파트에서 그 동물을 키운다면은 밖에서 이제 잔반만 먹고 사는 이제 강아지들이 있었다면 아파트로 그 동물들이 들어오면서 사람들과 조금 더 친밀한 공간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 동물도 이렇게 우리랑 가족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서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요즘 주로 병원을 찾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보통 이제 아내분들, 엄마분들이 많이들 데리고 오셨는데 최근에 이제 남편분들도 많이 데리고 오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비용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혼난다 해가지고 비밀로 해달라는 말씀도 좀 많이 하셨었고 또 이제 그 젊은 분들이 키우시다가 시집 갈 때 네. 시댁에 좀 눈치 보인다 해가지고 친정 어머니한테 반강제적으로 아이들을 그쵸. 이렇게 떠넘기고 시집가는 네. 경우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남편분들도 많이 오시기도 하지만 또 핵가족화 진행되면서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들, 뭐 젊은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 분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제는 뭐 연령, 뭐 성별 구분 없이 많은 분들이 병원 찾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각종 사건, 사고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예인 씨도 여기 물렸어요. 네, 저도 저희 강아지 산책시키다가 네. 다른 강아지에게 무릎을 물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최근 사건, 사고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근데 저렇게 무섭게 생긴 개들은 입마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맹견들은 입마개가 네. 의무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의무화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불과 1, 2년밖에 안 됐죠. 그리고 이제 많은 품종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맹견이라고 분류되는 품종들한테만 입마개 착용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품종들은 아직까지는 의무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잘 안 지켜지잖아요. 개가 놀래서 달려드는 걸까요? 걔가 이제 그 공격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위험한 어떤 상황이거나 그리고 또는 이제 그 자기가 사냥을 이렇게 필요로 하거나 그런 네. 경우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근데 요즘에는 어떤 사냥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밥을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먹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어떤 공격을 할 때는 어떤 사회화 교육이 조금 덜 돼 있을 때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조금 많다고. 근데 보여집니다. 그게 있어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네. 우리 개는 네. 순해요. 한번 만져보세요. 이런데 확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 반려인들이 그 자기 강아지, 자기 반려동물은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친밀하고 이렇게 친하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동물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교육으로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낯선 사람한테 자극, 낯선 환경의 자극에 좀 익숙해지게 되면 그런 이제 공격성 성향들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이 되게 많이 중요한데 네. 사실은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애는 안 물어요 혹은 이 아이는 물지 않을 거야라는 막연한 그런 환상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이 교상 사고가 일어나는 품종이 뭔지 혹시 아세요? 뭘까요? 글쎄요. 지금 마리와 같이 너무 착하고 천사와 같은 골든 골든 리트리버가 리트리버가 그래요? 제일 많은 사고가 난대요. 그래요? 원래 되게 착한 품종이고 공격성인 성향을 띠지 않는 강아지인데 불구하고 갑자기 놀라는 자극이나 깜짝 네. 놀라는 자극에 반사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인들은 패티캣이라고 하죠. 반드시 갖추고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요즘은 펫과 에티켓의 합성어로 패티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의 보호자들이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는 건데요. 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패티켓은 바로 외출 시 목줄 착용하기. 동물보호법 제13조에도 이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항이 의무화되어 있죠. 참고로 목줄 미착용이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목줄 안전 조치 위반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맹견은 입막의 필수. 자, 그러나 소형견도 공격성이 있다면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는 배변 봉투와 티슈 준비하기. 배변 즉시 배설물을 수거해 흔적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처리하는 매너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이동장에 넣기. 종종 불가피하게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동장에 넣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길에서 만난 반려견 함부로 만지지 않기. 네, 이렇게 네. 에티켓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 패티켓 지키는 분들 상당히 많이 봤고요. 요즘에 네. 이제 점점 잘 지키고 계신데 그래도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더 잘 지켜주셔야 되겠고. 근데 사건 사고만 있는 건 아니죠. 이 감동 사연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었나요? 저는 이제 한 4년 전쯤에 들어왔던 상담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지금 마리와 같은 골든 리트리버 네.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 반려인과 산책을 할 때 이 아이가 이제 산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앞서가고는 했었대요. 근데 어느 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이제 앞서가던 아이가 갑자기 부르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차에 부딪혔는데 이 마리는 이제 어떤 응급 상황에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고 네. 한 3일을 응급 처치를 받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유. 네, 그 상황에서 만약에 마리가 아니었으면은 네. 그 주인이 다쳤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정말 눈물 나는 사연인데요. 뭐 반려동물과 주인 모두가 행복해지려면 서로에 대해서 우선 잘 아는 게 또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전에 저는 어떤 그 선배가 전원주택에 갔는데 네. 이 저 골든 골든 리트리버가 리트리버. 있어요. 근데 우리 막 먹고 이러는데 걔들이 그 음식 참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거기 탁 앉아 있다가 네. 우유 딱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열고 우유를 가져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나 걔가 건네주는.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더라고. 근데 네. 이제 그렇게 사람들하고 너무나 닮아가다 보니까 근데 주인이 아프면 그 병을 담고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실제 가족분이 당뇨에 걸려 있는데 우리 집 아이가 똑같이 당뇨에 걸렸어요. 네. 이번에 우리 가족분들 누가 어디가 이제 암에 걸렸는데 우리 애도 암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경우가 실제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은 분명 아닌 게 어떤 연구 조사에 의하면은 보호자가 비만인 경우에 반려견이 비만이 될 확률이 월등히 높더라. 네, 이런 연구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활 환경을 그대로 이제 반려견도 동일한 생활 환경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 네.
평상시에 운동을 잘 안 하고 게으르게 이렇게 있는 집들은 이 반려견들을 데리고 운동할 일이 없는 거죠. 맞아. 그쵸. 같이 비만이 되고 네. 그럼 당연히 질병에 생길 확률도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가족력인 거거든. 그죠. 강아지도 아니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족 많네.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루나님도 혹시 교감을 하시다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굉장히 많이 보죠. 오.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건 굉장히 과학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신 거고, 저는 그거를 약간은 심리적인 거나 어떤 그 공감하는 문제에서 이제 조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뭐 어떤 정말 정확하게 병명까지도 되게 똑같은 경우를 많이 봤고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떤 반려인을 이제 위로하고 싶거나 어떤 반려인한테 일종의 그 조심하자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반려동물들이 어떤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실제로 교감을 진행을 해보면 반려인이 굉장히 극도로 이렇게 그 스트레스 상황일 경우에 반려동물들도 그렇게 좀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는 네. 경우가 굉장히 같이 많습니다. 받는군요. 네. 제가 듣기로는 반대로요. 사람의 우울증을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치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선생님?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동물 매개 치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물 매개 치료는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이 된 치료 방법이고요. 네. 동물을 키우는 반려동물이 심장병이 발생할 확률이 낮아진다라든지 스트레스가 낮아진다라든지 이런 이제 연구들이 있었어요. 실제 이 동물 매개 치료가 시작이 된 건 1960년대에 미국의 한 병원에서 어떤 이제 어린 아이가 병에 걸려서 왔는데 반려동물하고 너무 잘 지내는 거죠. 근데 의학적인 해결 없이도 그만으로도 아이들이 치료되는 걸 보면서 네. 동물과 사람이 교감을 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심리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완쾌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이제 의학의 한 분야로 인증을 받아서 많은 치료들이 실제 행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여기서 그 선생님이 딱 보고 이 동물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이걸 알 수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죠. 네. 예인 씨하고 장원 씨가 기르는 네. 반려동물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예, 한번 어떻게 제가 먼저 스태프들이 불러볼까요? 부르면 네, 와요? 제가 부르면 예, 올 예. 수도 있어요. 여름아! 여름! 여름 언니! 얘 봐라. 아, 언니. 이 고양이 아이고. 키우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운 게 이거거든요. 강아지들은 부르면 푸른이 오는 거. 오니까. 고양이는 이렇게 안 하죠. 우리는 아코야, 어. 아코야. 아, 예. 아코도 나왔네요. 아유, 네. 아니 근데 네. 얘네들이 방송을 그냥 뭐 긴장도 안 하네 보니까. 예, 이 동물하고 네. 이 보호자가 닮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방송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소개 좀 예. 해주세요. 네, 우리 2살 된 수컷 고양이고요. 네. 이름은 아코입니다. 이 아프리카 코끼리의 약자.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아프리카 네. 코끼리가 장수동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여름이도. 네, 제 옆에 나와 있는 저희 네. 강아지인데요. 여름? 네, 여름이는 1살이고, 네, 푸들이에요. 암컷이고. 개인기를 하나 해볼까요? 나온 김에? 뭐예요? 뭐 있어? 여름이, 여름이 앉아. 옳지. 오. 하이파이브. 옳지. 야. 아니 오늘 학교 다녔어요? 집에서 또 시켰습니다. 와, 그래요? 야, 너 예쁘게 잘한다. 잘 앉아 있네요. 예.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심장 소리를 듣고 판단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청진기를 가져왔습니다. 정말요? 선생님이 일로 오실래요? 일로 오셔서 한번 해보실래요? 네. 저도 여기 한번 앉아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 여름이는 네. 제가 막 달려 들어오는데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문제? 들어오는 자세만으로도. 여름이 뒷다리가 편치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왼쪽 네, 뒷다리가 맞아요. 안 왼쪽 좋고. 뒷다리가. 들어오는데 왼쪽 뒷다리를 잘 굽히지 않고 좀 뻣뻣하게 핀 상태로 들어오고요. 아, 그래요? 오면서 잠깐 한쪽 이렇게 살짝 드는 모습을 저거 좀 바로 보여줬는데. 아시네. 오. 네. 아마도 오른쪽 다리 어딘가를 좀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 것 네, 같아서 맞아요. 진료를 좀 받아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평상시 아파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네, 이제 병원 가면 항상 뒷다리 이야기를 그쵸. 네, 네, 하시더라고요. 네. 소형동물들은 이 뒷다리에 슬개골 탈구가 원체 많다 보니까 그쵸.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청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꾸 제품으로 파고드는데, 네. 일로 와. 선생님 한번 해주세요. 무서워. 조금 긴장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긴장 하나도 안 했는데요. 하나도 안 했어요. 방송 체질인가 본데요, 맞아요. 여름이가. 원래 우리도 보통 병원에 가면 아이들 긴장하죠. 심박수가 네. 긴장하면 엄청 빨라지는데 네. 아주 편하네요. 아, 그래요? 여름이 상태는 어떡하죠? 어떤가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야, 그럼 다행인 거죠. 아우, 다행이네요. 어, 아프다 알았어. 한번 받을까요? 네. 네. 제가 아프 하겠습니다. 저쪽. 네.
아무 문제 없고. 장원 씨하고 옷을 맞춰 입었어요. 네. 네. 제대로 깔맞춤 하고 아코 왔습니다. 청진해보자. 네. 가슴 좀요. 아, 이렇게 오. 심장 소리만으로. 아니 아코도 전혀 긴장하지 않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어볼 수가 있나요? 아코 심장 소리를요? 어.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제 심장 소리도 아직 평생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이구야, 예. 이렇게 끼시면 되세요. 아코의 심장 소리를. 들리시나요? 안 들리세요? 들리시죠? 아, 들려요. 어떤 거 같으세요? 빨리 뛰고 있는데. 그죠? 긴장했나? 이게 긴장해서 그런가요? 엄청 긴장했어요, 아쿠는요. 그래요. 근데 원래 모르겠는데. 고양이들은 경계심이 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람 많은 데나 이런 데 잘 못 가는데 그래도 아코는 좀 그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잘 친해지고 그러는데 뭘 먹이네. 뭐. 네, 네. 아니, 먹는 걸로 조절이 좀 됩니다. 예. 그래요. 이제 저 방송 끝나고 가실 때 진료비는 저한테 내세요. 그래서 저 오늘 출연료도 아까 간식으로 받아가기로 예, 제작진과 아니 약속을 그러면 했습니다. 이런 게 흔치 않으니까 네. 저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여쭤보세요. 예, 이 고양이들이 사냥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코도 사냥을 하는데 네. 이 밤만 되면 사냥을 해요. 근데 문제는 저를 사냥합니다. 아, 예, 정말요? 저를 향해서 가끔 뭐 달려들 때가 있어요. 잘못한 게 많으신가 봐요. 아, 그런가요? 잘해주셨어요, 이제 평상시부터. 아니 맨날 이렇게 먹을 거 주고 하는데도 제가 부족했던 건가요? 근데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네. 낮에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정신없이 달려든다라든지 네, 이런 양상들을 많이 보여지는데요. 예. 문제 행동이 아니에요. 아. 얘네들이 하나의 놀이 행동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네네. 받아주시면 되시고요. 예. 문제는 이제 동물의 행동들이 정상 행동이냐 아니면은 가족과 같이 사는데 해가 되는 문제 행동이냐를 구분짓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네. 네. 그렇게 보여진 행동들은 정상적인 행동들이고 그냥 많이 이뻐해 주시고 많이 놀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여름이는 이제 산책할 때 유난히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보면 심하게 짖고 달려들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제 제가 접근을 하는 방식이 이제 교감을 하는 건데, 네네. 예, 뭐 이 자리에서 이제 교감을 깊게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동영상을 이렇게 미리 봤었거든요. 그죠, 근데 네. 여름이가 오토바이랑 자전거가 지나갈 때 이게 짖더라고요. 네, 진짜요. 짖을 때 그 어떤 그 얘네는 그 뭔가 어떤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겁이 나서 이렇게 짖는 건데 네. 여름이 경험으로 봤을 때는 짖으니까 그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어떤 성취감이 있는 거죠. 이겼다고 그래서, 생각하는군요. 네, 지속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그러면 그렇군요. 지금 저 마리가 네.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지금 마리의 심리 상태는 어떤 걸까요? 마리는 네. 계속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있어 보이긴 한데. 예. 네. 마리가 아까는 그 주인을 많이 찾았어요. 네. 근데 그래서 밖에 나가 있으니까 불안해했는데 저 앞에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있는 것 같아. 그 어느 정도 포기한 것 같기도 해요. 아, 나 이제 방송 끝날 때까지 여기 있어야 있어야 되는 되겠구나. 알고 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교감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교감을 쉽게 하는 방법이라면 네. 사실은 뭐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교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직업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소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교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교감이 되고 있는 건가, 내가 얘네들 마음을 알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야말로 진정성 있게 이제 그 반려동물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이 아이들을 관찰을 하고 그 사랑으로 이렇게 배려하고 이해를 해준다면은 예, 그게 바로 교감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교감이 역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또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강아지나 이제 반려동물이 죽기 전에는 주인과 일부러 좀 멀어진다. 그래요? 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뭐 숨어 있다가 뭐 그렇게 된다. 뭐 그런 얘기 들었고요. 정 떼고 가는 거야? 예전에 저희 아버지 일화였어요. 네. 아버지가 시골에 살았는데 그 시골에는 이렇게 가족분들 큰 집 저기 있고 작은 집 저기 이렇게 모여서 예. 살잖아요. 예. 네. 네, 마당에서 키웠던 아이가
이 쥐약을 먹은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자기 몸이 안 좋은 걸 알고서 그동안 이뻐해줬었던 집들을 다 이렇게 거쳐간 거죠. 큰아버지 집 갔다가 이모 집 갔다가 작은아버지 집 갔다가 네.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을 보냈다 하더라고요. 과연 동물들이 자기의 마지막을 인지하고 있을 것인가의 질문에 저는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마지막에 그 순간을 분명 모든 생명체들은 다 인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 순간에 자기와 함께했던 그런 소중한 추억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인사하려고 하는 건지 사실은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뭉클하네. 그러니까요. 로나 선생님도? 네, 저도 보면은 이제 그 교감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어느 정도 그 반려인이 그 내가 떠날 것을 그 상심해 할까봐 일부러 이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한데 대체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은 이제 그 떠나는 순간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어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요. 치료하면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동물이 있어요? 뭐 전쟁터예요. 네. 최근에 아이가 이제 다리가 아파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자세를 이렇게 해서 찍으니까 네. 배가 같이 나왔는데 거기 이렇게 핸드폰 충전기 이따만한 게 서 있는 배 안에.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어머. 다리 치료하러 왔다가 갑자기 배를 열어야 되는 경우도 아이고. 있고 아이고. 얼마 전에는 총 맞아가지고 예? 예? 어떻게 총을? 사냥 아. 때문에요. 어머. 네, 총알이 잘못 날아갔나 봐요. 아. 그래서 이제 둔부에 산탄총이 박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게 산탄총이 안에서 이렇게 터지잖아요. 아. 수십 개의 파편들이 이제 있어서 몇 시간 걸쳐서 수술했던 이야. 것도 있었고. 별게 다 있네. 네, 병원에 있다 보면 사실은 병원은 행복한 공간이고 웃는 공간이 아니라 네. 이렇게 아픔과 상처, 그리고 고통 이런 것들이 따르는 공간이다 보니까 네. 되게 이제 슬픈 일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길거리에서 다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무상으로 이제 가족분들이 네. 돈을 내서 치료를 해주시고 네. 입양하는 좋은 경우들도 있고 또 정말 얘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했던 아이들이 어떻게 회복돼가지고 가족 품으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힘든 일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전기부터 총알까지. 그러니까요. 응급실이 전쟁터네. 전쟁터네요. 예. 로나 선생님. 네. 저도 이렇게 가끔 생각이 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 강아지는 슈나우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슈나우저가 어느 날 그 애견 미용실 앞에 누군가 그 문에다가 묶어놓고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미용실 운영하시는 분이 그 불쌍해서 마음이 안쓰러우니까 이제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죠. 근데 그 집에는 이미 다른 강아지들도 있었고, 근데 이 강아지가 자기가 버려진 사실을 알고 한 달 동안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몸을 웅크린 채로 이렇게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밥을 줘도 그 앞에서는 먹지 않고 사람이 이렇게 숨었을 때 보이지 않을 때만 이렇게 간신히 나와서 밥을 먹고 다시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기를 이제 한 달째 그분이 이제 교감 신청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 아이의 이제 마음을 조금 어루만져주고 좀 이해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한 5일 만에 아주 극적으로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소심하고 의기소침해 있던 그런 성격의 아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깨발랄한 그런 사례가 기억이 나네요. 그분도 놀라고 저도 굉장히 감동스러웠던 경험이었어요. 네. 이 반려동물을 지금 이제 저희하고 함께 방송 보고 이러시면서 야, 나도 한번 반려동물을 키워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나하고 맞는 반려동물이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무턱대고 키우면은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오늘 전문가들 나오셨으니까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많으시죠?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 직장인이에요. 네. 혼자 사시는 거죠? 예. 이런 분들은 어떤 반려동물이 졸지. 맞을까? 페르시안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가 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나마. 네. 왜냐하면 혼자서 출퇴근하시고 하다 보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열심히 외출도 하고 산책도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많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마 집안에서 이제 키우는 고양이를 키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네,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데 굳이 이제 키우시겠다고 하면은 저도 이제 강아지보다는 고양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 경우에 해당이 돼서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이 집에 혼자 있거든요, 아코가. 네. 그래서 이제 귀가하고 나서 보면 저한테 와서 엄청 울고 막 얼굴도 부비고 애교를 많이 떨어요, 막. 그래서 고양이는 그 외로움을 잘 안 탄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코는 좀 외로움을 타는 건가? 친구를 만들어줘야 되나 고민이 되거든요. 이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네. 고양이들이 외로움을 안 타서 혼자 키워도 된다. 네. 그리고 오랜 시간 혼자 둬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동물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네. 이런 고양이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네. 조용한 학대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 고양이들도 되게 많은 외로움을 타고 혼자 네. 있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오랜 시간을 둬야 되는 경우라면 네. 제 생각에는 한 마리보다 예. 한 아이를 더 입양해서 네. 친구를 좀 만들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미안해, 아코야. 내가 몰랐다. 내가 조용한 학대를 하고 있었구나. 나 모르고 그랬어. 내 친구를 꼭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안해. 개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외로움을 타는 많이 거죠. 들어요. 그럼요. 거죠. 네, 맞아요. 그렇지. 모든 동물이 그쵸. 혼자 두면 너무 외롭지. 사람 얼마나 외롭습니까?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죠. 네. 두 마리, 고양이는- 한 마리보단 두 마리. 네, 고양이는 안 그런 줄만 알고 네. 있었거든요. 자, 다음. 미취학 아동과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요. 오. 신생아가 있으면 사실 키우기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볼까요? 푸들! 아, 푸들. 여름이네? 네. 여름이가 푸들이잖아요. 네. 왜 푸들로 꼽아주셨을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취학 아동이나 뭐 신생아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미취학 아동 정도의 나이가 될 건데 네. 그 아이들은 동물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네. 대체로 그 아이들은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동물들은 굉장히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시간을 그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습득하기까지 그 시간을 고스란히 동물들이 떠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라면은 조금은 그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시간을 조금 늦췄으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꼭 반려동물을 입양을 해야겠다고 하면은 그나마 이 여름이처럼 이렇게 성격 좋고 예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뽑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키워보니까 어때요? 일단 푸들이 가장 좋은 점이 털 빠짐이 없어요. 털 많은데? 네. 근데 이렇게 털이 날아다닌다 그러죠. 전 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푸들하고 말티즈가 제일 많이 키우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털 빠짐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거든요. 관리가 일단 편하고 네. 성격적으로도 아이들 키우는데 되게 편리하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예민하거나 주인분의 의존도가 되게 강한 집착이 있는 이제 그런 품종들을 키우면 좀 힘들어져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제일 질투심을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지 않는 품종들이 대표적으로 사교성이 좋은 이제 푸들, 말티즈 이런 품종들이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듣기로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강아지를 키우면 천식이 예방된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건 이미 논문으로 입증이 된 내용이고요. 네. 1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아이들이 예, 반려동물과 같이 컸을 때 천식의 유병률이 한 15% 정도나 낮게 발생한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반려동물하고 같이 키운 아이들이 이제 호흡기 질병들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예, 연구 결과가 있죠. 근데 여름이 자나 봐요. 어? 여기 잠들었어요. 여기서 자. 네. 진짜 대범하네요. 편하구나. 진짜 편한가 봐요. 네. 이름이 잠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잠들었어. 사실 지금이 잘 시간이어서. 네. 아니, 야, 우리 방송이 졸려? 자, 이번에 은퇴 후 전원 생활 중인 노부부. 최적화된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골든 아, 리트리버. 그래. 골든 아, 리트리버. 역시 말이네요. 네. 네. 딱 데리고 멋지지. 그죠? 적합할까요? 보통 이제 그 전원 생활의 완성은 뭐 마당에 큰 개 한 마리, 그럼. 예, 뭐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마당의 개들도 항상 산책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노 부부가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돼서 그 개를 함께 이렇게 산책을 시켜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일단 된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이제 마당에서 이제 그 소형견을 키우기는 조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큰 개, 골든 리트리버 이렇게 뽑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네, 보세요? 골든 리트리버가 일단은 사교적이고 같이 지내는데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이제 키우시는데 네. 저는 골든 리트리버도 되게 추천하고 노부부가 이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영리하고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똑똑한 품종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퍼드와 같은. 어. 네네네. 그런 친구들은 너무너무 똑똑하고 교육이 잘 되거든요. 네. 골드 리트리버도 똑똑하던데. 그럼요. 네, 네. 가장 키우기 좋은 품종 중에 하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대형견들 중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골든 리트리버죠. 순하고. 그렇죠. 아니 얘가 우유를 가져오더라니까. 똑똑하고. 이 실제로 5, 60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대답한 응답자 수가 60%를 넘었다고 네,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집에 돌아오면 반겨주는 건 반려동물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우리 이재용 MC에게 어울릴 만한 반려동물이 있을까요? 추천을 좀 해주시죠. 어떤 동물이 좀 어울릴까요? 저는 네. 실제 뵌 건 처음이니까요. 네. 네. 시쭈가 떠올랐어요. 시추. 눈이 이렇게 크시니까 닮았잖아요. 저하고요.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지추. 오, 시추. 저는 개인적으로 시쭈를 되게 좋아해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일단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팍 퍼질러 있고 막 이렇게 여유스러운 모습이 왠지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나하고 같이 퍼즐러 있으면 되겠네. 네? 선생님, 제가 퍼즐러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시추. 시추. 로라 선생님은요? 저는 이제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안 않으시죠. 하시죠. 이렇게 시추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제 약간 다른 어떤 불독, 퍼그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불독. 네, 오. 퍼그 이렇게 조금 눌린 애들이 예, 있거든요. 예. 되게 근데 그래, 꽤 그것도 굉장히 괜찮아. 귀여워요. 맞아요. 그래서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 닮은 걸 키운다는데 지금 제가 좀 눌려 보여요. 제가 퍼그를 키우는데 진짜요? 우리 이재용 MC 눈 볼 때마다 우리 집에 있는 퍼그가 생각나요. 네. 좀 눈빛이 비슷합니다. 그 약간 똘망똘망하면서 네. 귀여운 눈빛이 있거든요. 네, 비슷하십니다. 내 눈빛이 그래요? 알았어요. 동물 닮았다라는 소리는 되게 큰 칭찬이에요. 네. 그래요. 천사 같고 왠지 이렇게 사람이 진솔될 것 같고 네. 이런 거죠. 동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악인이 없다라고 하죠. 맞아요. 네. 더 궁금한 거 없어요? 저는 살짝 궁금한 게 외로운 남녀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또 네. 종이 있을까요? 외로운 남녀는 이게? 서로 간에 사귀어야지. 아니 되게 까다롭긴 한데요. 네. 반려동물로 외로운 걸 대리만족이죠. 네네. 이거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 네. 대리만족으로 키우시면 안 돼요. 연인을 만드셔야죠. 아까 저 입양 말씀하셨잖아요. 저 반려동물들 어디 가서 뭐 사올 수도 있지만 네네. 입양하고 이런 게 있는데 아마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도 네. 좀. 외로운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외로움을 누구보다도 이제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기동물의 경우에 한번 어떤 파양을 당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버림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차라리 뭐 그 어떤 반려동물을 입양을 할 때 어떤 펫숍이나 이런 데서 사오기보다는 네. 그런 유기동물을 입양해서 서로 같은 외로움을 이렇게 나누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입양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입양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거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네, 굉장히 까다롭다고 네. 합니다. 천천히 들어보세요. 먼저 입양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요. 담당자가 검토를 합니다. 자, 지금 좀 글씨가 작은데 검토를 한 이후에 1차로 선정된 신청자에게 일주일 안으로 전화를 해서 전화 상담을 합니다. 그 이후에 반려동물 복지센터를 방문해 면담을 거치게 되고요. 면담을 통해서 입양이 결정되면 입양 시기를 정하고 또 입양 가정에 방문을 해서 동물을 인계하는 것으로 입양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네, 좀 까다롭긴 하죠. 많이 보내요. 네. 네. 여러 가지를 검토한 이후에 가능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은 내가 무턱대고 키워야지 뭐 멋있잖아, 또 귀엽잖아, 나 외로워. 네. 이래서 키우면 안 된대요. 네.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렇죠. 네, 같이 함께 해야 되니까 말이죠. 실제 입양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냥 이뻐서 그러니까. 네. 지나가다가 샵에 있는 아이들이 뭐 불쌍하고 이게 아니라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데리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선진국들은 입양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지부터.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막무가내로 이렇게 데리고 오다 보니까 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게 하려고 입양 절차를 저렇게 좀 까다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6장인가 그렇다면서요? 저게 입양 뭘 써야 되는 게? 신청서라는 거죠. 설문조사도 있고 굉장히 품목 다양해서 하나하나 다 작성을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걸 쓰다 보면 아 내가 데리고 와서 잘 키우고 네. 잘 교감하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네. 거죠. 제가 아코 입양할 때도 바로 제가 입양하지 못하고 네. 그 고양이를 키운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고양이가 아플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문을 통해서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런 식으로 좀 검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강아지 데려올 때 무턱대고 정말 데려오는 게 그럼. 가장 위험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런 이제 입양 절차 말고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오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예. 분양 그럴 받는다고 땐 하죠. 특히 뭘 좀 봐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얘네들이 건강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얘네들을 데리고 오는 그 마음가짐이 더 우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아지가 건강해요, 얘가 괜찮아요 보다 내가 얘네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네. 이게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버지는 안 괜찮을 수 있거든요. 가족 간의 대화라든지 가족들의 합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게 훨씬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동물 등록이 또 의무화가 됐잖아요. 네,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설명을 좀 그 부탁드릴게요. 동물등록제라고 하는 건 실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키워지고 있고 하는지를 통계를 이제 내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런 반려동물 그 등록제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이들이 유기가 됐을 때, 네네. 네, 그럴 때 이제 다시 찾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함부로 유기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그렇습니다. 방책들이에요. 아직까지 고양이들은 법제화가 되진 않았고요. 강아지들은 3개월 이상의 강아지들은 반드시 이제 동물 등록을 하고 키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7월하고 8월 동안에는 이제 국가에서 지정된 그 기간이어서 이 기간까지 계도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다 등록을 해라 이렇게 네. 돼 있고 9월부터는 이제 등록이 안 돼 있는 아이들한테 벌금을 매기겠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죠. 내친 김에 이렇게 키우다가 여름 휴가 갈 때 보면 이 우리 가족끼리 얘네들도 막 가족이라고 막 그러면서 휴가 네. 갈 땐 쏙 빼놓고 맞아요. 혼자 두고 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뭐 호텔에 맡기기도 하고 요즘 비싸잖아, 또. 네, 가격이 만만치 않죠. 근데 진짜 여행 갈 때가 제일 큰 문제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행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 네, 여름 휴가를. 그래서 아이들이 잘만 교육이 된다라면은 충분히 그러한 가족 여행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애물단지가 돼버리죠.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름 휴가 때 되면 유기견이 그렇게 나온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휴가지에 버리고 오는 경우도 있다 하고요. 맞아요. 자, 이렇게 우리 애견, 그러니까 반려동물 키우려는 분들께 간략하게 한 말씀씩만 더 덧붙이신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거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저는 매번 교육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네들을 키우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어렵고 힘든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비용적으로도 상당한 비용들이 사실 들어갈 수밖에 네.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아이들을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반려동물이 문제 행동이 일어나서 파양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 문제 행동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어렸을 때 충분히 사회화를 시켜주는 거, 그리고 충분히 교육을 시켜주는 거. 아이들 교육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교육받는 거, 그리고 네.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는 거. 이걸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네. 네. 또.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저도 이제 16년 전에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제가 많은 부분에서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도 이제 강아지가 좋으니까 예쁘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이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사료값 되게 많이 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네. 사료는 뭐 이렇게 비용에서 가장 적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병원비로 지출되는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려고 할 때도 이 아이들을 이렇게 놓고 가기가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게 1, 2년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뭐 아이들의 수명을 생각하면 최소한 15년 이상 네. 이렇게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네. 입양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 개 2마리하고 고양이가 있었는데 네. 네. 집중력은 고양이가 제일 좋았어요. 네. 네. 다 자네요. 다 끝났어. 이제 일어나. 여러분 일어나.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네들도 고마워. 네, 이번에는 연예 랭킹 시간입니다. 최정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예 전문 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한류 팬들을 깜짝 놀래킨 소식인데 배우 강지환 씨의 소식입니다. 강지환 씨는 지난 9일이죠.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경기 강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이후에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었죠. 네, 뭐 처음엔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현재는 혐의를 인정한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체포됐을 당시 진술에서 강지환 씨는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는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었죠. 이에 지난 12일 수원지법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면서 강지환의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를 했는데요. 당시 영장 실질 심사 이후에 강지환 씨의 첫 입장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팬들에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동생들이 회장 인터내셔널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가 전화를 이용합니다. 네, 이후 강지환 씨는 사건 6일 만이죠. 지난 15일에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릿속에 사죄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많은 분께도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네. 저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면서 살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여성 신고자가 최초에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 네. 지인을 통해서 메신저를 보내서 경찰에 신고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랬을까 좀 궁금해하셨거든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좀 안타까운데요. 강지환 씨의 집은 일단 자동차가 아니면 좀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좀 외곽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사용하던 휴대폰이 그 휴대폰에 통신사가 특정 통신사가 터지지 않는 그런 장소였었던 거죠. 피해 여성 한 명의 전화에서 강지환 씨 소속사 관계자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무려 13차례나 통화를 시도한 발신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또 협박 관련 얘기는 뭐예요? 이 부분도 사실 좀 대처가 좀 왜 이렇게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한 언론 매체에서 이런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강지환 소속사와 계약 관계였던 업체가 피해 여성들에게 협박을 했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이 속한 이 업체는 강지환 씨 소속사랑 계약 관계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소속된 이 피해자들이 수개월 동안 함께 일을 했었는데 강지환 씨 구속 후에 이 해당 업체 측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네. 수차례 회유와 협박을 하는 메시지를 보냈었다라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메시지 내용은 뭔가요? 네, 좀 이해가 되진 않는데 이 언론 매체가 공개한 메시지에는 강지한 씨는 이미 잃을 게 뭐 없다. 무서울 게 뭐가 있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네. 오히려 앞으로 너희가 닥칠 일을 무서워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았어요. 이에 피해 여성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죠. 합의 종용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관련 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소속사하고도 전속 계약 해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은 아무래도 이런 경우를 보이는 좀 이유들이 소속사와 빨리 이제 인연을 끊어서 나머지 아티스트들을 좀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019년 5월 강지현과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했지만 예상할 수 없는 불미스러운 일로 신뢰가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면서요. 이에 따라 더 이상 전속 계약을 이어갈 수 없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강지현과 전속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수사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강지한 씨가 모든 자신의 혐의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유승준 씨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두 번째 소식 같은 경우는 17년 전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가 된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길이 열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가수 유승준 씨 같은 경우는 1990년대 후반에 가위, 나나나 발표하는 곡마다 정말 히트를 쳤잖아요. 네. 정말 승승장구하는 가수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좀 제가 기억에 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는 당연히 이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약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이 애칭으로 큰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허리디스크로 사회 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유승준 씨 2001년 일본 고별 콘서트를 한 뒤에 내가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겠다라면서 잠시 떠났었어요. 네. 하지만이라는 건 무언의 반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듬해 2002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입대를 피했습니다. 이를 두고 병역 기피라는 이 비난 여론이 굉장히 거세졌죠. 그래서 네. 당시 법무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유승준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네, 그럼 소송은 언제부터 진행이 됐던 건가요? 네, 10여 년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유승준 씨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 자격 4층 발급을 신청을 했는데요. LA 총영사관에서는 병역 의무 회피를 이유로 이를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유승준 씨는 2015년 10월이죠.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4층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법원이 1심 그리고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어요. 네. 이 당시에 유승준 씨가 한국에 꼭 들어오고 싶다고 이렇게 호소하듯이 말씀하는 그 영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시 영상을 함께 한번 보시죠. 아이들과 떳떳하게 이렇게 그 땅을 밟고 싶고요. 제가 예전에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이라고 얘기한 게 아름답진 않았지만 아름다우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살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젊은이들에게 저는 좋은 영향을 너무 끼치고 싶어서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제 입국 길이 열린 거예요? 네, 일단 입국길이 열렸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일단 지난 11일이죠. 4년 재판 끝에 대법원이 영사관이 비자 발급 과정에서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유승준 씨는 입국 금지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일단은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승준 씨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일단은 제가 취재해본 결과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희망을 걸지
걸진 않았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을 듣고 가족들 모두 눈물바다가 됐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유승준 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깊이 감사하다라면서 대중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며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건가요?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사실은 비자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해도 유승준 씨가 당장 한국에 들어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재외동포 비자가 발급이 되더라도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유지가 된다면 사실상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법무부에서는 조금 말을 조심하고 있어요. 당장은 대답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대법원의 판결 요지 및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 이 판결 내용이 입수가 되면은 외교부 그리고 병무청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할 예정이고 일단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국에 대한 반감도 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더 저는 좀 많이 이 정도구나라고 더 느끼게 됐는데 유승준 씨 입국길이 이 열린 대법원 판결에 반대를 하는 국민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불과 하루 만에 이 청원이 올라간 하루 만에 이 청원 답변 기준이 20만 명의 절반을 넘었고 닷새 만에 20만 명이 넘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글에 대한 답변은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 또는 병무청장 등이 담당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청원글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에서 그러니까 대중이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을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여간 앞으로 재판 상황은 또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좀 예단하기는 어렵긴 한데요. 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날씨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나기 소식에 장맛비 예보까지 있는데요. 야외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 네, 맑은 하늘 보기 참 어렵습니다. 우산이 필수품이 된 듯한데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산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요란한 소나기가 찾아올 텐데요. 낮 동안 중부와 전북 내륙에 5에서 30mm가 내리겠습니다. 또 한동안 잠잠했던 장마전선도 북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장마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낮에 제주를 시작으로 저녁엔 호남과 경남에 내리겠고요. 내일은 충청 이남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 많은 곳은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는 30에서 80mm가 예상되고요. 충청과 경기 북부는 최고 4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내리는 동안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도 집중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전주 31도, 광주, 안동 30도로 후텁지근하겠고요. 불쾌지수도 곳곳에서 매우 높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서 일요일엔 서해상에서 발달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를 중심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모레 중부를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중국 상해 부근을 향해 북상 중에 있는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변수입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 또 발달 여부에 따라서 장마전선의 위치와 비의 양이 유동적이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히 또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흐리지만 마음만큼은 쾌적하고 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기념일이 휴일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오늘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네, 법의 소중함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